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제 금요일의 마지막 시간을 저와 함께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마무리 지어야겠죠.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우나 우리 같이 PPT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랑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PPT 잠깐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패들렛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시즌2부터 선생님이 패들렛 토론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어떤 과제가 올라오고 과제를 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올리는 거였는데 하나 보고 넘어가죠. 저번에 시간에 우리 이현석 친구가 일기를 써줬어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일기를 보면은 선생님이 조건을 달아놨거든요. 일제 무단 통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 가지 들어가고 3.1운동 전개 내용 중 한 장면이 들어가고 자신이 참여할지 안 할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친구 개똥이가 뛰어다니다가 헌병경찰과 부딪혔다. 그와 동시에 싸대기를 맞고 헌병경찰서에 가서 매를 맞았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가 한심했다. 이제부터 3.1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됐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우리를 막 대하는 우리는 만세만세 하는 것이 열받았다. 그런데 일본인 헌병경찰은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적지 않게 놀란 듯했다. 그 꼴을 보자 나도 3.1운동이 하고 싶어졌다. 내일 학생대표 소똥이에게 말해서 태극기를 받아 만세를 불러야겠다라고 현석 친구가 써줬어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 말한 조건들이 다 들어있죠? 무단 통치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태형 말 맞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그 장면을 캐치하고요. 그리고 나도 이 장면에서 나도 한번 그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당시 나라면 어땠을까? 당시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댓글 읽어주는 선생님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뭔가 늦게 안녕하세요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친구들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12명 딱 정해 12명이 있네요. 준혁이, 루키, 허준마, TR, 오이소박이, 예연이, 준혁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또 들어왔는데 댓글 안 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도 반갑습니다. 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더 댓글로서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선생님이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댓글 쓰면서 선생님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오이소박이랑 저 이따가 축구할 거예요. 축구도 합니까? 좋아요. 요즘 축구할 때 마스크 써야 될까요? 요즘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경계를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심하면서 축구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문화통치의 내용과 본질, 산미증식계획, 회사령 폐지, 그리고 오늘은 꼭 하고 싶어요. 충남 중학교 역사 대항전 진짜 할 거예요. 오늘은 늦어도 할 겁니다. 오늘은 시즌2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한 카웃을 꼭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수립 배경을 보면요.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조직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 밑에 선생님과 같이 연표를 봅시다. 밑에 연표를 선생님과 같이 보면은 선생님이 강화도 조약부터 짝짝짝짝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로 이 3.1운동에 대해서 봤습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국권이 피탈돼 일본과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거의 10년 가까이 무단 통치가 이어졌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무단 통치에 버티다 못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난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했던 이 3.1운동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퍼져요. 세계에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시 3.1운동으로 동조를 했었죠.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되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그러자 이렇게만 해서는 독립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 우리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하자 하면서 이 임시정부를 설립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은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4월 15일에 4월 11일에 맞아요. 4월 11일에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우리가 아는 그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가 설립되고요.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던 거, 그리고 한성, 우리나라 수도, 그 서울, 지금의 서울이죠. 그곳에 각각의 임시정부들이 수립되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통폐합돼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정부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보여요? 상하이라는 곳에 임시정부를 통일했다라고 보면 돼요. 왜 하필이면 얘들아? 잘 봐. 원래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경성, 그리고 상하이 이 세 곳에 있던 것이 왜 상해로 왔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상해로 임시정부가 결국에는 여기서 다 같이 시작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시는 친구들 한번 댓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시정부가 원래 말하는데 서로 하나로 모아서 통합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김구 선생님이셨죠. 초대 경무국장이 김구 선생님이셨나요? 선생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선생님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개입 이렇게 친구가 얘기해주고 네. 상하이가 교통이 편하고 일본에 간섭이 없어서 좋아요. 예언 친구가 치해받고는 일본에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준마 친구 왜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밖에 없죠? 다 아시는군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한번 볼게요. 이 경성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수도였죠. 그 상징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반도 전체가 일본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여기선 통제가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기 너무 힘들고요. 위에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와 상당히 가깝죠. 가깝지만 역시 러시아의 협조성이 있었냐. 그리고 일본이 언제든지 여기로 올 수 있냐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그리고 상해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일본의 간섭이 최소화됐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곳곳에 조계지라고 하는 지금의 대사관 설치하는 그런 땅에 특히 프랑스 조계지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저기 했는데 그곳에 이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일본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외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했었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허준마 친구가 잘 얘기해 줬어요. 이랬는데 여기 지도에 표시된 거는요. 일본군이 나중에 쳐들어올 때 중국 영토를 침범해 들어올 때 임시정부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여기 충칭까지 임시정부가 이동해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배우면서 쭉쭉쭉 더 나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 임시정부가 통합운동이 전개돼서 일제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외교 활동에 편리한 중국의 상하이, 상해라고도 하죠. 한자어 그대로 말하면 상해고 중국식 발음으로는 상하이죠.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 정치 체제는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고요. 국무총리가 이동희 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있고 너무도 중요한 건 이 삼권 분립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했다. 여러분들 삼권 분립이 뭔지 알까요? 아는 친구도 한번 써주시고 모르더라도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삼권 분립은 세 개로 권력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시의정원이 입법을 맡고요. 국무원이 행정을 맡고요. 법원이 사법을 맡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에는 어떤 걸로 변화됐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임시정부가 했던 그 삼권 분립에 의한 그 기관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라는 게 선생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은 다시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요,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 오, 멋있는 글 올려줬어요. 한유리 팬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입법, 행정, 사법. 이게 현재도 이 사법은 그대로 법원이 맞습니다. 대한민국도요. 근데 행정은 지금은 뭐예요? 그렇죠. 그럼 정부라고 하죠. 대한민국 정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한 밑에 각 부처들이 이 행정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임시의정원, 입법은 지금의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얼마 전에 투표했죠?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입법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했다라는 겁니다. 민주공화제 정부. 그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네, 전제군주제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군주제였어요. 전제군주제, 고종,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할 거 없이, 그리고 고려, 조선까지 다 전제군주제였죠.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이 임시정부로 인해서 공화제 정부가 들어섰다.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어요. 공화제는 군주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은요,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뭐냐? 이건 바로 연락망이에요. 연통이라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이런 거 봤나? 여러분들 볼펜 통에 여기 뚜껑을 열면 여기에 뭔가 넣을 수 있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연통이라는 거 뭔가 통에다가 연락, 편지 같은 걸 넣어서 몰래 갖고 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중요한 연락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과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락 수단이 바로 이 연통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야 뭐 그냥 카톡하면 되고 전화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연통제를 활용하고 그 연통제가 잘 가기 위해서 곳곳에 교통국이 설치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됐고, 맞아요. 이노 친구가 비밀편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을 가능해요. 독립신문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언제 나왔던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언제 배웠냐? 네, 우리 독립협회 할 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제국 성립 연표 있죠. 이 근방에, 대한제국 성립 근방에 이 바로 전에 아간파천 이후에 독립협회가 지어져서 서재필을 필두로 해서 독립협회가 막 민권 신장 운동을 많이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계몽하는 데도 사용했던 그 신문과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선 독립신문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각 곳에 이런 신문을 발행하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라는 것을 발행해요. 공채라는 거는 채권이에요. 채권이 뭘까 궁금한 친구도 있겠지만 종이를 주고서 이거 그냥 종이를 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종이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조재희 공채 이렇게 조재희 채권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사는 거예요. 저한테 100만 원을 주고 산다면 선생님이 나중에 그 채권 만기되면 다시 1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채권이에요. 그래서 독립공채는 나중에 독립하고 나면 너희들에게 그에 할당하는 돈을 다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좀 보태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짜로 주세요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갚아줄게요 라는 의미로 독립공채라는 걸 발현하고 의연금 등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건 기부죠. 그래서 각국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돈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교 활동에 김규식이라는 이 아저씨를 정권대사로 임명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파리에 있던 그 회의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그 회의에 우리나라도 독립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청원서를 갖고 가게 해요. 물론 크게 실효는 없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다가 위안부를 설치해서 역시 미국에 있는 한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막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는 일제의 탄압으로 연통제 교통국이 붕괴되어 일본 입장에선 당연하죠.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유지되네? 어떻게든 찾아라 해서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 활동의 성과가 미흡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게 큰데 이거 두 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승만 이 당시에는 초대 대통령이었고 외교를 통한 독립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국제 연맹에다가 독립하고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일단은 국제 연맹이 잠깐 좀 통치를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일본보다는 그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되려 그쪽에다가 식민지가 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거 독립운동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너무 큰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고 있던 이 김구 선생이 광복 때까지 독립운동을 지속하게 되죠. 이게 바로 임시정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댓글에서 예언 친구나 막 얘기를 해주죠. 네, 독립 가능한 원적 폭탄을 어이없이 다양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맞아요. 랩 레전드 친구 잘 왔어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1921년도 신년 축하식 모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교과서에 갖고 온 건데 정말 유명한 사람들만 일단은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알 법한 사람들이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 여기 있죠. 선생님 저번에 천하의 인물로 얘기했던 안창호 선생님도 있고요. 이동희 선생님이 국무총리라 그랬죠. 신익희 선생님은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십니다. 나중에 현대사 가면 의사 어디서 봤는데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바로 역사 바로 보기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언제냐? 사이토 문서라는 거예요. 사이토 총독 취인사입니다. 자세히 보면 1919년 9월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3.1운동이 끝나고 나서요.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골치 아픈 거였죠. 일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의 여러 조선인들이 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 이 사람들을 때려잡을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식민지를 갖고 있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통치 방식을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 이 총독이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처음에 취임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총독은 문무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고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 규범의 재복과 대검을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조선인의 행복, 이익의 증진, 그리고 문화의 발달, 민력의 충실, 정치상, 사회상, 대우에 있어도 중요하다. 일본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군국의 목적이며 이것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조선 총독이 처음으로 자기가 총독이 되면서 발표한 내용이 그 이전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전까지 이것들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돼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글을 읽으면 이 총독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이 내용이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보면은 총독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만 됐었는데 이제 공부하던 사람들까지 되게 해주고 경찰 제도도 제대로 하고 위화감을 줬던 그런 무기, 선생님들이 갖고 있던 무기 이런 것들도 폐지하고 일본인과 똑같게 취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잘 되고 과연 그 본질이 어땠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배경은요,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무단 통치 한계를 인식하게 되어 그래서 국제 여론도 악화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너무 가혹하게 통치한다라는 내용이 막 주변에서 언론이 나오니까 이거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해요. 헌병경찰제는 바로 1910년대, 아이고 글씨 큰일 났네요. 1910년대의 무단통치 내용이죠. 무단통치 내용에서 이렇게 문화통치라고 해요. 보통 경찰제로 바뀝니다.
보통 경찰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경찰 아저씨들의 이야기예요. 군인 아저씨가 아니고 경찰 아저씨가 우리의 치안을 담당해 주시죠. 그리고 문관 출신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명도 문관 출신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해 준다. 허용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일보들이 이런 조선 신문들이 생깁니다. 신문들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제약이 많았어요. 너무 일제에 반항적인 내용이 있거나 통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싶은 건 다 거기를 빈칸으로 해서 신문을 그냥 발행하게 합니다. 신문이 나왔는데 빈칸이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교육의 기회 확대를 약속해요. 이제 조선인도 더 높은 기회, 대학도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 문화통치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냐겠죠. 실제적으로 경찰력이 증가됩니다. 보통 경찰로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원래 헌병 경찰보다 경찰의 수를 배로 증가시켜요. 그만큼 경찰을 많이 풀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말했듯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다. 한국인의 취학률 저조 및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된다. 그리고 이거 친일 여론이 조성되고 친일 단체 조직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현대사의 참 비극이죠. 현대사의 비극이에요. 많은 친일파들이 생겨나는 그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댓글에서도. 네, 맞아요. 아주 자주동력 못하면 민족교육 나라가 언제 터지지? 막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선생님도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 이따 이거 하고서 결국 시간이 좀 남을 때 댓글로 선생님과 더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걸 왜 갖고 왔냐? 이거는 사이토 총독이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걸로 나온 이야기예요. 처음 취입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인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해주겠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의 실상, 그 총독이 갖고 있던 생각, 다르게 하면 일본 정부가 갖고 있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종교가들 사이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할 것. 이게 그런 거예요. 친일적인 민간 유지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우수한 조선 청년들을 친일 분자로 양성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일본이 단순히 자기네들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친일파를 양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미 서양에서 영국, 프랑스, 다양한 나라들이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요. 그 식민지에 대해서 어떤 통치를 했는지 일본은 철저하게 분석하고요. 그걸 자기네 나름의 조선인들에게 대입하려고 했죠. 그래서 친일 단체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일본을 욕하기만 하는 건 선생님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그 당시에 선생님같이 가난했다면, 만약 가난하고 그랬으면 별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집이 부모님 잘 만나서 어느 정도 양반의 자제로 태어나서 꽤 잘 살았어. 그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의 도움 없이 과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대로 성장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미증식 계획으로 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공업화, 도시화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은 일본에서는 이제 공업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논에다가 공장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이 적어지니까 식량이 부족하겠죠? 식량이 부족하면 쌀값이 엄청 뛰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 지금 뭐 한 8,0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얼어죽을 8,000원이야? 막 15,000원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거에 엄청난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혼란이 생겨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 생각한 건 바로 이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한국의 수리시설을 확충해요. 수리시설이라는 건 물시설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물시설을 확충하고요. 종자를 개량해서 쌀이 더 많이 생산되게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된 만큼 일본으로 그만큼 가져가겠다는 게 바로 이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중요한 건 결과겠죠. 원래는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100을 생산한다면 일본이 이 계획을 통해서 120을 생산하게 되면 우린 20만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어땠는지 봅시다. 한국의 식량 사정이 약화돼요. 왜? 증산량보다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요. 선생님 오늘 또 꼬이네요.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120까지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110까지밖에 생산량이 늘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은 그대로 20을 가져갑니다. 그거 뭐 수학 되나요? 120에서 20 빼면 100 그대로 조선 사람들 먹을 건 그대로인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110밖에 생산이 안 됐는데 20을 가져간대요. 그럼 조선 사람들은 90밖에 못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쌀이 부족해져. 그래서 만주에서 조, 콩, 수수 등 잡곡 수입을 증가시켜서 식량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역시 역부족이죠. 자연스럽게 한국 농민들이 몰락을 합니다. 농민이 높은 소장료와 비료 대금, 그리고 수리조합비 등 쌀 증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화전민으로 전락하고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많이 몰락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 딱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되는 게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산미증식계획으로 쌀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여러분. 진짜 늘어났어요. 근데 수탈량의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선생님 수학을 잘 못하지만 X축, Y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기울기가 더 높다는 거는 눈으로만 봐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국내 소비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시세끼 먹지 못했어요. 그만큼 쌀이 부족했는데 역시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이거는 군산항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1920년대에 군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서천 사는 친구들 들어와 있나요? 보면은 저기 금강이 바다 서해 황해로 빠져나가는 그 맨 끝자락에 충청남도에는 서천이 있고요. 전라북도에는 군산이 있어요. 그 군산이 일본인에 의해서 많이 발전됐는데 그 이유는 전라도와 그쪽에 있는 쌀을 다 수탈해 가기 위한 항구로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면 정말 많은 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령 폐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해요. 그래서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변경합니다. 그 이전에는 허가제였어요. 그 이전엔 일본이 허가를 해줘야 가능했는데 이제 그냥 신고. 야, 우리 회사 만들게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이 증가되고 일본인 자본가에 의한 산업이 장악되고 우리 민족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의 상품 시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생겨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회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되긴 했는데요. 당연히 돈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일본 자본들을 갖고 온 일본 상인들이 와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팔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산업이 점점 약해지고 일본 사람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회사령 폐지의 그 목적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 오늘 할 내용들이 쫙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중학교 역사대항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카우스를 하려고 합니다. 닉네임 예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중학교와 별명입니다. 자기 다니는 중학교 그리고 별명. 별명은 익명성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번처럼 1등한 친구에게는 선생님 선물 있는 거 아시죠? 저번에 다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할게요. 밑에 구글 유튜브 밑에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 링크 바로 누르셔도 돼요. 밑에 설명에 링크 있고요. 아니면 카웃이라고 치시고 이거 플레이 카웃 누르시고 게임핀 화면에서 대기해 주세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플레이 해서 일로 가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도 어플 깔면 좋고요. 어플에서 엔터핀 눌러서 게임핀 화면으로 대기해 주세요. 네, 그냥 어플 깔지 않고 구글에다가 카웃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엔터핀 상황에서 대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한번 볼까요? 여기 핀 있죠? 핀 일단 써주세요. 핀을 일단 여러분들 핀을 써주시면 돼요. 일단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핀을 써야 돼서 핀 화면 보여주시면 네, 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핀 써주세요. 혹시 부적절한 닉네임이 있으면 선생님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들 핀 보고 그대로 써주세요. 네, 그냥 화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핀 이대로 쭉 하면 네, 많이 들어오시면 돼요. 아까 현재 26명 시청하니까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이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선생님 시간 조금 줄게요. 모르겠는 친구들은 채팅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핀 쓸 수 있게 아이들 719-2553이에요. 719-2553 네, 719-2553 여러분들 구글에 카웃 치거나 유튜브 지금 밑에 링크에 카웃이 있으니까요. 플레이 그거 넣어서 게임 핀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동안 선생님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일본이 사과만 하면 되는데 사과를 안 하네. 지금 평화헌법 개정하지 못하게 일본 참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죠. 물론 일본이 사과만 한다고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날아간 사과와 위로라도 좀 해야 과거의 잘못을 좀 반성한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지. 독일에서는 바르샤바 위령비에서 독일의 총리가 무릎을 꿇었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일본이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이 분해할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본이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믿고 일본이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일본이 그럴까? 일본은 왜 그래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 일본이 그렇게 하는데 아베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아베가 집권할 수 있을까? 이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본 나쁜 놈 이런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제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23명 중에 13명 들어왔습니다. 14명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오네요.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시간이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랩 친구 괜찮아요. 이번에 좀 선생님 새로운 걸 많이 도입했어요.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제 시작합니다. 스타트합니다. 16명이에요. 부리중 친구, 광천중 있고요. 내포중 친구도 있네요. 세산중, 반포중, 한산중, 부리중, 장항중. 장항중 있어요. 아까 군산하면 장항중 친구는 잘 알겠네요. 갑니다. 이제. 네, 이제 갈 거예요. 빰. 야, 대망의 충남 중학교 역사 대항전 3회입니다. 첫 번째 문제. 선생님 이거 프리미엄으로 돼갖고 단답형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단답형을 써야 됩니다. 역사 선생님의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역사 선생님의 이름을 단답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역사 선생님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역사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써주세요. 8명 썼어요. 지금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거의 한 10초 가까이 시간차가 발생해서 금방 끊겨요. 지금 나가는 화면보다 더 빨리 끊긴다. 이렇게 빨리 끊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걸 감안해서 바로바로 풀리셔야 됩니다. 풀으셔야 돼요. 네, 단답형 여기 선생님이 다른 잘생김이나 눈부신 비치남도 만약에 쓴다면 마저 맞는 걸로 했었어요. 네, 역시 선생님 이름 많이들 써줬네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갑니다. 장항중 친구가 제일 먼저 했어요. 이제 진짜입니다. 객관식, 단답형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이 사진은 어떤 전쟁을 풍자화한 것일까요? 벌써 찍은 사람이 있네? 문제 보고 찍으세요. 문제 보고 찍으세요. 문제 보고 찍으시면 돼요. 과연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화면을 보는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나요. 더 빨리 끝나요. 거의 10초 가까이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 10초 되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10명의 친구가 맞아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2명 친구가 틀렸네요. 러일 전쟁이었죠? 방금 그 사진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왔었어요. 큰 거인이 러시아고 조그만 저기가 일본에 빗댄 그런 풍자화였다라는 거예요. 1등은 새샘중 TR 친구. 찍었어요? 제일 먼저 찍어서 한 거예요? 아니겠죠? 가장 빠르게 했고 봉서중, 부리중, 내포중 아주 좋습니다. 빨리 찍으면 참고로 빨리 누르면 더 점수가 높게 나와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죠. 다음 중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사례로 옳지 않은 거예요. 저항 사례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어요. 그 저항의 사례들로 옳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걸까요? 네. 핸드폰으로만 해서 질문을 못 봐요. 랩 레전드 친구. 미안해요. 선생님 진짜 그걸 생각을 못 했네요. 네. 네. 정답은 을미의병 조직인데 여러분 이거 선생님 많이 안 틀릴 줄 알았는데 낚였네요. 을사의병이죠.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사례는 을사의병이겠죠. 을미의병을 찍으시면 안 되죠. 이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였어요. 예언 친구 히트했습니다. Highly stance strike of 3. 좋아요. 좋습니다. 네포중 친구도 분발해서 오고 있어요.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가져갔었어요.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그게 언제냐? 갑신정변 때냐? 대한제국 때냐? 러일 전쟁 때냐? 한일병합 때냐?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독도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5초도 안 남았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달라요. 주희 친구 미안해요. 어렵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러일 전쟁 시기예요. 러일 전쟁 시기에 일본을 가져갑니다. 많이들 한일병합 때 눌렀네요. 낚으려고 낸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낚여줘서 고마워요. 러일 전쟁 시기 때 일본이 동해안 지역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독도를 가져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포중 친구! 좋아요. 내포중 누굴까 궁금하네요. 다음 단답형입니다.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을사조약을 전후로 의병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를 을사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전직 관리 출신의 의병장뿐만 아니라 땡땡땡 같은 평민의병장도 등장했다. 태백상 호랑이라고 불린 이 땡땡땡의 이름을 쓰시오. 3글자예요. 땡땡땡. 땡땡땡. 힌트는 신씨입니다. 신. 진짜 다 줬다. 힌트. 신. 진짜 이 사진이 이제 유명하죠. 상상화일 거예요. 남아있는 그림이 없어서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그림인데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선생님 시간 많이 줬는데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금방 끊을 겁니다. 어떻게 푸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없어요. 네, 이거는 쓰는 거예요.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단답형으로 쓰는 거예요. 누구누구다. 이제 갑니다. 네. 정답은 신돌석이에요. 신태호, 신태을, 신태홍 다 맞는 답이긴 해요. 왜냐면 신돌석 말고 호나 다른 이름이 있어서 선생님은 혹시 몰라서 썼고요. 신돌석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평민의병장, 최초의 평민의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포중 친구, 봉서중, 예언 친구, 광천중, 세생중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내포중, 봉서중 친구는 한 번씩은 틀려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 시간이 없네요. 애국개몽운동단체가 아닌 것. 애국개몽운동단체가 아닌 겁니다. 다 애국개몽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하지만 한 단체만 의병투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어떻게 할까요? 누굴까요? 어떤 단체일까요? 한 단체는요. 토지
간척하는 거를 개간하는 걸 반대했던 내고요. 일본이 하는 거 헌정 연구회나 막 뭐 이런 데들이 과연 무엇을 했을지 13도 창의군은 어떤 건지 봅시다. 오, 여러분들 답이 골고루 퍼지네요. 13도 창의군은 서울 진공 작전을 했던 바로 의병투쟁했던 곳이에요. 보안에는 개간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헌정 입헌 정치 추진하려고 했고 다양한 출판 운동이나 계몽 운동을 했던 단체들이 나머지 단체입니다. 그리고 뇌포중 친구 반포중 공주의 반포중이죠. 봉서중, 광천중도 있고요. 갑시다. 뇌포중 누구죠? 네, 일제의 무단 통치 내용이 아닌 거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거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무단 통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오늘도 나오긴 했어요. 이거 오늘도 이야기하긴 했어요. 무단 통치 내용이 아닌 거 뭘까요? 네,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뭐 시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하시면 돼요. 부담 없이. 이거 맞아요. 오늘 배운 건 역시 여러분들 잘해요. 오늘 분명히 얘기해서 조선 총독 문관 출신으로 임명하고 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문화 통치할 때 1920년대 이야기했죠. 하지만 단 한 명도 문관 출신으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단 통치 1910년대 때 이야기죠. 이거 바뀌지가 않네요. 내포중 친구 틀려도 돼요. 반포중 역사 1인자도 또 틀려도 돼요. 좀 틀려줘야 인간미가 있고 재미가 있죠. 너무 막 다 맞으면 재미없잖아요. 이거 포인트 2배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토지조사 사업 실시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토지조사 사업 실시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 어려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실시했다. 일본인 대지주가 증가했다.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 다수의 한국 농민이 자작농으로 성장했다. 이거 뭘까요? 물론 선생님은 알지만 과연 뭘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다희 친구가 막 써주네요. 자작농 성장 맞을까요? 맞아요. 이거 별로 안 틀렸네요. 맞아요. 다수의 한국 농민이 자작농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대부분 소작농으로 몰락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소작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냐면 땅을 대부분 뺏겼잖아요. 자기 있던 땅도 신고를 안 해버리면 다 뺏긴 거기 때문에 다 자작농이 아니고 소작농으로 몰락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내포중 친구. 내포중 이거 장난 아닌데요. 반포중도 잘하고요. 네, 2문제 남았습니다. 3.1운동의 국외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운동의 국외 배경이에요.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고 해외에 있었던 배경 중에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과연 뭘까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한 게 있고 또 신한청년당이 파리강화에 김규식 파견한 것도 있고 중국의 오사운동의 영향도 있을 테고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된 것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맞췄어요. 중국의 오사운동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요. 3.1운동 이후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죠. 3월 1일 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요. 5월 4일 날 중국에서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가 영향을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미리 하고 오늘 나온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찍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에 김규식을 먼저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신한청년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이게 있고 3.1운동이 터지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김규식을 다시 스카우트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변동이 없네요. 변동이 없어요.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퍼즐입니다. 순서대로 갖다 맞히는 거예요. 일어난 순서대로 다음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셔야 돼요. 딱딱딱. 과연 이 사건만 보고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딱딱딱 해보세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과연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밑에 연표를 써주는 이유가 있죠. 항상 연표를 써줬는데 그 연표에 국채부상 운동은 선생님이 썼었나 안 썼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낸 문제예요. 헷갈리라고 내긴 했습니다. 연도를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흐름은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에서 흐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 흐름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할 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미안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많이들 이게 아닌가? 맞힌 게 얼마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이게 X고 이게 맞았다는 얘기. 15% 맞췄나 봐요. 순서는 을사조약. 을사조약이 1905년에 있고요.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있고요. 국권피탈이 1910년,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이 시간 순서로 갔다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등은 누구냐? 3등은 반포중 역사 1인자, 2등은 봉서죽 예언 친구,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내포중. 야, 대단하다. 선생님이 내포중 근무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 상상도 못했어요. 여태까지 내포중 애들이 많이 못했는데 마지막 날 내포중 친구가 1등 해주네요. 선생님한테 꼭 연락하세요. 내포중 친구는 선생님한테 꼭 연락하시면 선생님 맛있는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잘했어요. 뭐 1등 하지 못해서 또는 많이 틀려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나 이거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됐어. 그러면 된 거예요. 나 이거 다 맞아야 돼. 이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 과제 안내만 하고 선생님 마무리할게요. 과제는 내가 바로 필기왕 항상 하죠. 여러분들이 과제 필기한 거 찍어서 올리면 되고요. 내가 바로 문제양,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단답형 2문제, 객관식 2문제, 서술형 1문제를 만들어서 정답과 함께 패들렛 과제 게시판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도 고생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시즌2 역사 시간이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똑같은 시간에 선생님 돌아와요. 시즌3로 돌아오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말은 우리가 학교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선생님도 빨리 학교 가고 싶어서 학교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학교 가고 싶지 않나요?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그리고 절대로 방심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셔서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